제가 오늘 방문할 곳은 섬서역사박물관입니다. 서안시 섬서역사박물관은 중국의 3대 박물관으로 중국 최대 규모와 최신식스러를 자랑하는 국가급 역사박물관입니다. 약 한 38만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섬서역사박물관은 서안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안탑이 있는 자은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두 곳의 방문 일정을 같은 날로 잡고 박물관 일정 전 또는 후에 대안탑을 넣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박물관을 방문한 시기가 7월 초 여름방학 시즌이다 보니 중국 각지에서 몰려온 중국인 관광객들로 박물관 안팎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정말 흔뚜어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표를 구매하고 또 줄 서서 입장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름철 섬서역사박물관을 방문할 시에는 꼭 표를 미리 예약하시거나 개장 시간에 맞춰 일찍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본관 로비에 들어서면 거대한 사자석상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당나라 고종과 측천모후의 합장릉인 건능 앞에 서 있던 석상을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사자상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시실은 연대별로 선사시대부터 주나라, 춘추전국시대, 진나라까지는 제1전시실, 그다음 한나라,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는 제2전시실, 그리고 수당, 송원, 명청 때까지 걸친 유물을 전시한 제3전시실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서안이 중국의 수도로 번성기를 누렸던 당나라 때 유물이 가장 다채롭고 볼만합니다. 엄청난 인파에 떠밀려 전시실 안으로 들어왔지만 유물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중국의 관람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뒤통수만 보일 뿐 이 유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1전시실 입장과 거의 동시에 관람을 포기하고 바로 특별관인 제7전시실로 향했습니다. 일반 입장권으로는 제1전시실에서 제5전시실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6, 7전시실은 특별관이어서 입장권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 제7전시실은 당대벽화 집품관이라고 해서요. 당나라 황족들의 무덤 벽화 진품을 모아놓은 전시실인데요. 특별관 입장료는 300위엔으로 일반 입장권의 무려 10배 가격입니다. 하지만 관람객 수가 매우 적었고요. 또 쾌적하고 조용해서 당나라 벽화 진품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제가 당나라 벽화를 보고자 했던 이유는 저의 대학원 전공이 동양미술사인데요. 또 석사 논문에서 중국 회화사를 다루었기 때문에 중국 회화사를 공부한 미술사학도로서 당나라 회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벽화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 서안시 서북쪽 약 한 80km 떨어진 평야의 가운데 한 17개의 고분이 우뚝 솟아 있는데요. 이곳은 당나라 황족들의 광대한 묘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발견된 장애태자묘나 또는 영태공주묘, 의덕태자모 등에서 출토된 채색 벽화들이 이곳에 즐비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발굴된 무덤들이 일반에 공개가 되면서 벽화의 회벽의 부식과 오염 방지를 위해 원래 있던 진품 벽화들은 뜯어내서 이곳 섬서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따라서 무덤에 구경하러 가시면 벽화를 볼 수 없거나 또는 벽화가 보이더라도 복제품입니다. 진품을 보시려면 이곳 섬서역사박물관으로 오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벽화는 의덕태자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장도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의덕태자는 당나라 중종의 장자인 이중윤이고요. 이중윤은 701년에 할머니인 측천모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죽은 뒤에 이제 초라한 무덤에 묻혔다가 이 측천모가 사망하고 나서 706년에 다시 의덕태자로 추증이 되어 건릉에 이제 배상이 되었습니다.
의장도는 태자가 문관과 무관으로부터 의장의 예를 받는 장면인데요. 화려한 수레, 질서정연한 호위대, 또 수많은 문무백관으로 구성된 의장 행렬은 의덕태자가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측천모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던 아버지 중종은 이렇게라도 아들의 한을 풀어주고자 애썼던 듯합니다. 지금 보시는 벽화는 권루도입니다. 황제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몸체와 두 개의 곁체로 구성된 삼출궐 형식의 권루도는요. 의덕태자가 만약 살아서 황제 자리에 올랐다면 마땅히 향유했어야 할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벽화의 권루도는 당나라 때 권루 건축의 기술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약 2m 크기의 이 벽화는요, 영태공주 묘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영태공주 이선에는 당나라 중종의 제7번째 황녀로 할머니인 측천무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오빠 의덕태자와 함께 701년에 17세의 나이에 또 우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무덤에 붙였다가 측천무가 사망한 후 706년에 영태공주라는 시호를 받아 걸릉 근처에 배장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의복, 또 머리 모양이 당나라 여인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진 옷의 무늬선이 힘있게 움직이는 형태를 묘사하고 있고, 또 당나라 인물화의 걸작이라고 할 만합니다. 8세기 초 궁정회화의 양식을 짐작하게 해주는 벽화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벽화는 장혜태자 묘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장혜태자 이현웅 고종과 측천모의 둘째 아들로 16세의 황태자가 책봉이 되었으나 어머니인 측천모의 미움을 받아 결국에 폐위가 되어 수천성 파주로 쫓겨났다가 자살을 한 비운의 왕자입니다. 측천모가 사망한 후 706년에 황태자로 복권이 되면서 장혜태자라는 시호를 받아 고종 황제의 권릉내에 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벽화는 태자가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태자를 접견하려고 기다리는 듯한 인물 6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세 사람은 당나라 관리이고요. 오른쪽 세 사람은 외국 사절인데 그 중에 머리가 벗겨지고 코가 높은 이는 생김새나 옷차림으로 동로마 제국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두 깃털을 단 조우관을 쓰고 있는 사신은 고구려 사신으로 보고 있으나 또는 신라 사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벽화는 수렵도 또는 수렵출행도라고 불리는데요. 말과 함께 낙타가 동원되어서 사냥 행렬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사냥에 동원된 치타인데요. 잘 길들인 치타를 마치 사냥개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벽화는요, 말을 타고 공을 치는 격구라는 운동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격구도 또는 마구도라고 불리고요. 당시 황실과 귀족들 사이에 유행하던 운동입니다. 오늘날의 폴로 경기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서 가장 이른 시기의 영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벽화입니다. 관람을 마치고 기념으로 도록 한 권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은사 대안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